그럼 예. 내신 기간 동안에 시험 내신 기간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거 6월 첫째 주부터 주말 보강을 시작을 할 거니까 요즘 주말 보강을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예. 하지만 뭐 어차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는 전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기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병행하다가 이제 시험 보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예, 늘 이래 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죠? 매년 이 꼬맹이들 데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올해가 여러분들 차례인 것뿐이지. 네. 우리가 상황이 올라가고 비슷합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일단은 오답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형쌤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대형쌤에서는 정답이 좀 있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부분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번 주부터 입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 시간이 매번 시간이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 날은 대체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1, 2교시에. 금요일 날은 4시 반이랑 6시에 입시 맡은 친구들 참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 날 7시부터 혹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 4시에서 5시, 이때는 제가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매주 어느 정도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조금 좀 잘 안 되는 게 많다라고 하시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보강성을 좀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뭐 하겠다. 라고 하면 말리진 않는데요. 사실 추가적인 거에 대한 것들은 뭐 원하시면 제가 강제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하시면 제가 강제로 잡아드릴게요. 뭐 본인이 내가 혼자 하는 건 너무 이제 나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원하시면 제가 뭐 강제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조금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싶으면은 뭐 원하시면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제가 시간 내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냉정하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지, 숙제하는 안 힘든지, 아마 이번 거 숙제라든지, 특히 함수 부분 뒷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특히 그 부분은 많이들 어려워들 하세요. 절대부등식 파트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역함수, 합성함수 쪽은 많이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면은 그것까지는 정상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시간을 더 투자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뭐 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수학과 담당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저랑 일정만 맞으면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자, 뭐 어쨌든 일단은 뭐 오답을 좀 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예, 그래서 우리 몇 번 하면 되니 얘들아? 어디서부터 해야 돼? 모르겠음. 172쪽이요? 56까지. 알겠습니다. 여기부터 스타트해요? 그래? 162쪽 해야 돼? 그렇구나. 그럼 여기 부분에서부터 질문 받아볼게요. 162쪽 있으십니까? 예. 예. 7번. 그래. 7번 볼게요. 자, 162번. 자, 원그림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대요. fx가 어떤 것들이래 보니까, xy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자, x제곱 다음에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인실수 x에 대하여 지금 f나 g, 둘의 합성이죠.
qx는 x를 만족시키는 그런 함수 gx가 존재하고 다음 b 합성 b k는 0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뭐가 이렇게 긴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우리가 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이 fx라는 친구 대충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충 한번 그려보면 둘 다 어디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잘린단 말이야. 그런데 1을 기준으로 잘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x가 1일 때가 좀 축이네요. 맞죠? 그죠? x가 1일 때가 축이고 1, 어디를 지나죠? 뭐 여기 아무도 없나? 1, 1, 4를 지나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아래쪽도 보시면 어때요? 축이 x는 1이 축이고 그 다음 1, 4를 지나요. 맞죠? 그죠? 꼭지점은 같은 친구들이에요. x는 1을 기준으로 1, 4. 여기가 꼭지점인 두 친구란 말이에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러면서 이거 가로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 fx. 그죠? 자, fx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f랑 g를 합성했는데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항상 x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를 보니까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g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g는 f의 역함수라고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요 이해 가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그러한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G, K를 왜 한 번 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GK를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뭐 K, M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상황이 될 거냐면 GK를 내가 M이라고 하자고 그랬으니까 G, M은 0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G가 옆에 역함수니까 이 얘기는 뭐랑 같은 말이야? F0은 얼마? M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X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X가 0일 때라는 게 1보다 작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얼마나 되겠어? 0,314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M 값은 3이에요. 그럼 그 다음 M 값이 3이니까 지금 G, K가 3이라는 뜻 아니야? 그럼 이건 뭐랑 같은 말이야? F, 아니 K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3을 집어넣고 싶은데 3은 아무래도 이렇게 세고 오른쪽 1번 열거나 여기가 3의 면적이 되겠다. 그럼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3 집어넣어주면 9 빼기 6에다가 걷어가는 게 얼마? 8인가? 아니, 많이 더. 따라서 K 값은 8. 예, 뭔 소리인지 내세요, 여러분? 수준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 자체를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든 아니면은 앞서서 대략적으로 생겼구나라고 하시든 일단 f가 생기는 데는 갖다 붙여야 되겠고 그 다음 아무래도 일단 1차적인 표현이 오는 것 같아요. 1차적인 표현 자체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녀석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을 합성했는데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특정한 어떤 값에 대해서만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gx가 꼭 역함수일 필요는 없죠. 해당하는 지점에서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되려면 역함수여야 된다. 당연히 전제 조건은 f라는 친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친구여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역함수가 없는데 그걸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지금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친구라서 사실 이 뜻은 그냥 역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보니까 이 역함수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또다시 집어넣어서 연된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뭐에 대해서 f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된다는 거는 뭐랑 같은 표현이라고 해보니까 원래 함수 f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b가 된다는 거랑 같은 표현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이제 이지 역함수를 구하거나 다시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치환해 가지고 두 번 쓴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8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몇 번 하면 될까요? 11번이요. 11번 한번 해봅시다. 어, 거꾸로 주고 있어. 네, 11번 보겠습니다. 네. 아니지? 그죠? 자, 집합 A가 무슨 집합이래요? 0, 1, 2 해가지고 30까지 자연수가 들어가는 집합이래요. 자, A에서 A로의 함수 F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런 함수래. fx라는 친구는 2분의 x 어쩔 때 x는 0 또는 짝수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x-1 x는 홀수일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fx에 대하여 지금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f n의 수역이 이제 어, 0이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n의 최애 속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 어쨌든 간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를 좀 갖다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양도는 짝수가 들어갔었을 때랑 그 다음에 홀수가 들어갔을 때 각각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내가 한 번씩 좀 해보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F1 첫 번째 했었을 때 그 치역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치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단 이 짝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0 들어가면 당연히 0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들이니까 2, 4, 6, 8 쭉쭉쭉 하는 친구들은 다 뭐가 되겠어? 당연히 네, 1, 그 다음 뭐 3, 5 쭉쭉 해가지고 1, 2, 3, 4 짝수를 보면 1, 2, 3, 4 해가지고 15까지 나올 거야. 그죠? 왜? 2부터 30까지 짝수들이 들어가면 2분의 이렇게 될 거잖아.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 2, 3, 5, 7 얘네들에 대해서 1 빼고 2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다시 여기 안에 분명히 어떤 친구들이 있을 거냐면 1, 3, 5, 7 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29까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어때? 1씩 뺀 다음에 그럼 1씩 빼. 1씩 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0, 2, 4, 6 쭉쭉 해서 28까지 되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은 2로 나눠요. 그럼 당연히 값이 얼마가 됩니까? 0. 그 다음에 1, 2, 3 쭉 해서 14까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0, 1, 2, 3 해서 14까지 나올 거니까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한 번 더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짝수들 한번 해볼게요. 짝수들 0이랑 2, 4까지 해서 어디까지? 14까지 있겠다. 맞지? 그지? 그럼 얘네들을 당연히 반씩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0 집어넣어주면 0일 거고 2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또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4 집어넣었을 때가 쭉 해서 어떻게 나오겠어?
7까지 나올 거야.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홀수들 또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있는 홀수들이 또 뭐 있을 거냐? 당연히 1, 3, 5, 7, 이렇게 해서 15까지 있어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또 1씩 뺀다고. 또 얘네들을 2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0 되고, 얘는 1 될 거고요. 얘는 2, 3, 그 다음 얘는 얼마? 7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역시나 여기 안에 가속해야 돼. 지금 첫 번째는 승식으로 끝나니까 짝수로 끝나서 지금 짝수랑 홀수랑 같다고 생각을 하면 개수가 똑같은, 아니지, 짝수가 0부터니까 짝수가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 요때는 어때? 이제 0부터 이제 15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짝수 홀수 개수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어차피 짝수들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반 나눠가지고 나오는 여 치역이 홀수 갖다가 넣은 치역이 그냥 쏙쏙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홀수 넣어서 나온 치역 여기 그냥 쏙 들어가. 그럼 우리는 그냥 사실 뭐만 생각을 하면 될 거냐면 계속해서 어차피 반반씩 반반씩 줄어들 거니까 그냥 이 중에서 짝수들만 생각해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첫 번째 치역이 0부터 해가지고 15까지였고요. 그 다음 여들에 대해서 짝수들 가지고 만들었던 두 번째 치역 0부터 7까지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 치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럼 세 번째 치역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짝수들 갖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0, 그 다음 1, 2, 6 들어가서 나오는 3까지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해가지고 2가 나온 게 1이었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얼마? 당연히 이제 0만 나오겠다. 선수들을 이게 1, 2, 3, 5올 거니까 결국은 다섯 번째로 L의 최예고값을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내세요? 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리, 네, 앞으로 그 다음은 몇 번 하면 될까요? 공식 통 넘어가야 되죠, 그죠? 응. 13번, 그렇구나. 고난이 돌아서. 13번 할게요. 13번. 자, 두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fx는 2x 플러스 3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의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정의역을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커나갔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합성함수 G'F의 치역을 이제 라지라고 할 때 라지 원소 중 이제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지? 뭐 어쩌라고 뭐죠? 예, 일단 한번 뭐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보면은 이 합성함수의 순서를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 맞니? 그지? 그럼 여기 부분에서 얘는 당연히 x를 f에 먼저 넣어야 돼. g에 먼저 넣어야 돼. x를 f에 넣어야 돼. g에 넣어야 돼. 먼저.
네, F 먼저 집어넣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C, 그 다음에 FX야. 아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명 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을 F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히도 F라는 친구가 2x 플러스 3이라는 그냥 직선 1차 함수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제일 큰 이 친구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양수니까 얘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무래도 자연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작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집어넣었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작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1차적으로 얘가 지금 라덱스인데 요걸 가지고 1차적으로 요 녀석의 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됐니? 네. 그럼 이 녀석의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이 녀석의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텍스에서 제일 작은 녀석일 때가 요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일단 2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준 다음에 3 더해줘야죠. 그럼 아무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을 거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자연수의 양수의 이런 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해야 됐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수의 1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큰 A 플러스 3일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이건 뭐 의심의 여지는 없죠. 이 상황.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 그냥 이 범위 내에 있는 거에서 우리 GX를 생각을 해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GX라는 친구는 어떠냐 보니까 당연히 어떠니 X가 2일 때 가장 최소값을 가지고 그다음 X가 2에서 벗어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값을 가져요.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뭐를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A가 자연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자연수 A에 대해서 아무리 얘가 구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가장 작을 때가 아무래도 A가 작을수록 A가 커질수록 구간이 늘어나는 모양이잖아요. 맞지? 그지? 얘는 왼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더 가니까. 그런데 그러면 A가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가 제일 좁을 텐데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가 1일 때거든요. 그럼 1일 때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1일 때 넣어보시면 2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가장 작은 구간일 때도 이 녀석의 축은 포함해요. 만약에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얘가 GX가 지금 X가 2일 때 이런 친구인데 얘가 아무리 작아도 이 구간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치 어떤 느낌으로 마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2a 풀어가는 거지. 여기 구간 내에서 이제 필수값을 다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 치역을 A라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치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Y값입니다. 그러면 그 Y값은 당연히 가장 작을 때가 언제겠어요? 이 친구가 2일 때 0으로 가장 작겠죠. 맞죠? 그죠? 자, 그럼 지금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가 100개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아무래도 보니까 자연수가 어차피 1부터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건 가장 큰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됐을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어느 쪽이 더 큰 걸 거냐는 거야. 예. 그럼 이제 우리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둘 다 해보는 거. 그죠? 그냥 2a 플러스 3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직접 한번 해보는 거. 예. 그거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결국은 이랑 누가 제일 다 뭐냐 이 말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생각을 하면 2a 플러스 3이랑 이까지 거리는 얼마겠어? 아무래도 2a 플러스 3에다가 2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네들의 거리는 2a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까지 거리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에다가 뭘 빼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해보면 얼마? 2a 플러스 3 되겠다. 맞니? 그럼 양수 a에 대해서 누가 더 벌어? 이쪽도 큰 값이니까 얘가 더 벌어요. 그럼 더 멀다라는 거. 아무래도 축에서 더 먼 친구니까 저때가 제일 큰 값이겠네. 그럼 굳이 얘는 해볼 필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값이 뭐보다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계산만 때리면 끝이 아니라,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이제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제 전개해서 2차 방정식, 2차 방식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푸셔도 돼요. 네,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A 자연수니까 2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A 마이너스 3이 당연히 10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가 풀어버릴게요. 그죠? 네, 그러면 이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는 2분의 1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을 주니까 말이야. 이게 얼마냐? 그러게. 이거 플러스를 안 바꿨네, 쌀이. 그럼 여기가 7구나. 그럼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최소한 자연의 수는 네, 4입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네. 이해됐어? 무슨 소리인지? 그래요?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전반적으로? 나왔을 때 같아. 이거 대답 기다리다가는 그지? 그거 안 되고. 안 건드리는. 나는 뭔지 알겠어? 그래. 그러니까 고난이도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냥 고난이도라 그러면 일단은 이제 대구 말고 덮고 이제 그냥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냥 어 그럼 뭔 소리지? 돼? 너 별로? 어떤 부분이 잘 안 돼? 그냥 그냥 그냥은 안 되는데. 이렇게 그거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어차피 저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합성함수 만든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합성함수 만든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합성함수 만든 다음에 그냥 그 합성함수 여기 범위 내에서 그냥 최초로 찾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나눠서 끊어서 했습니다. 나중에 또 뭐라서 다시 하는지 한번 해야겠다. 예. 그 다음은 몇 번 할까요? 이쪽에 있니 혹시? 4번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4번. 자, 4번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네, 부가치가
이게 항상 그 합성함수 갔을 때마다 참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여기 이게 어려운 것까지는 정상이에요. 네, 이게 어려운 것까지는 정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모든 수학 선생들의 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나마 가장 쉬운 걸로 저는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뭐 이제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네, 뭐 어찌됐든 이런 꺾는 이제 직선 그래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구간마다 달라지는 이런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갖다가 합성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합성해서 함수식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실수 전체 범위에서 그냥 얘가 일정하게 뭐로 생겼다 그러면 그냥 때려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냥 때려 집어넣으면 돼. X자리에다 그냥 딱 때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구간마다 다른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합성해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간마다 따로 합성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어차피 내가 이 fx에다가 지금 x를 f에다 먼저 집어넣거든? 집어넣었을 때 내가 0부터 2분의 1까지 수많은 이 실수들을 집어넣어주면 이 값들은 어떻게 y값으로 나올 거냐면 0부터 2까지의 y값으로 연속하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0부터 2분의 1까지의 x를 집어넣었을 때 0부터 2까지 나오는 걸 다시금 어디에다가 다시금 g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0부터 2까지의 gx 그래프가 이 0부터 2분의 1까지 그려져야 되는 상황.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거고요. 우리는 먼저 x라는 친구가 0부터 2분의 1까지 변화할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치고리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0부터 2분의 1까지 x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fx는 어떻게 변합니까?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집어넣어주면 0부터 쫙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 처음에는 당연히 0 나오고요. 자, 2분의 1로 갈수록 어디로 가까이 가? 2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실제로 G 합성 F2에 대해서는 G를 그려야 돼. 나는 뭘 그려야 된다고? GX를 그려야 돼. 근데 머릿속에서 FX가 조종하는 이제 GX를 그려야 돼. 그럼 갖다가 그려야 되는데 fx가 0부터 2까지 변하니까. 그럼 나는 0부터 2까지 변화하는 gx를 그려야 된다. 그럼 0부터 2까지 gx는 어떻게 변하냐면 1까지 쭉 갔다가 뚝 떨궈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 안에 압축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가다가 절반에서 뚝 떨어져서 여기 0까지 가야 되는 상황.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갔다가 보면 여기의 절반이 4분의 1이잖아. 그럼 이 4분의 1까지는 2분의 1, 4분의 1까지는 이제 2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뚝 떨어져야죠. 다시 뚝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네. 다시 0부터 2분의 1까지 x가 변화할 때 fx는 0부터 2까지 급격하게 쫙 변해요. 4배로 변합니다. 4배로.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뭐를? gx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gx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걸 여기 안에 꽉 집어넣어야 된다는 압축시켜서. 실제로 x에다 4분의 1 넣어볼게요. x에다가 4분의 1을, 4분의 1이면 요쯤이죠? 4분의 1을 fx에다 먼저 집어넣어주면 여기 들어올 거니까 뭐야? 거의 1이야, 1. 그럼 1을 다시금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어때요? 2가 나와. 그러니까 4분의 1때 30하고 30값이 2입니다. 그거를 매일 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연습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2분의 1부터 1까지 변화한다고 볼게요. 그럼 x 2분의 1부터 1까지 변화할 때 fx는 어떻게 변해? 2부터 0까지 쭉 내려가 버려요. 그럼 당연히 뭐를? gx를 그려야 되는데 어디를? 2부터 0까지의 gx를 그려요. 그럼 2부터 0까지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스캔한다고 생각을 해보요. 쭉 스캔해서 0까지 스캔되는 모양을 그려야 돼요. 그럼 아무래도 어떻게? 여기 1이라고 치면 여기가 4분의 3이겠죠? 여기까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네. 그 다음
자, x가 1부터 2까지 변화한다 보겠습니다. 1부터 2까지 변화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0이죠, 그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fx 함수 값은 0이에요. 그럼 실제로 계속해서 뭐야? gx 기준으로는 계속 0일 때 0, 0, 0. 이때도 0, 이때도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이때도 2, 이때도 2, 이때도 2, 이때도 2, 계속 2인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2가 될 때까지 계속 2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가 그려집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되네. 이게 이해돼? 응. 아, 그래요? 이해는 되는데. 혼자 하려고 그러면 못하겠어. 아, 그게 정상이죠. 아니, 아니,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영을 배우러 가서, 자, 여기서 이렇게 저으면서, 이제, 이제 발로 물장구 치면서, 이렇게, 이제 호흡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고 나서, 바로 물에 던지면 바로 할 줄 압니까? 아니죠.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럴 거 아니야. 그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기타를 배우러 가. 기타를 배우러 가서, 자, 코드 이렇게 잡고, 그다음 짠짠짠 이렇게 치면 돼. 자, 뭔 소리인지 이해됐지, 그지? 그러면은, 이해는 됐는데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직접 해봐야지 늘죠. 수학도 똑같은 거야. 이해되면 잘 된 거야. 이해되면 다행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봤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직접 해봐야 돼요. 예. 이건 내가 한 거고, 내가 지금 연주를 한번 해본 거고, 자, 이렇게 치면 돼.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다음에는, 네.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걸 잡아봐야 돼. 되는 겁니다. 예. 수업도 똑같아요. 다른 것들이랑. 예. 몸 움직이는 거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합성함수 그래프나 이런 것들도 실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뭐 평소에 하면 좀 좋겠는데 정 안 되면 시험 보기 전에라도 해보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 이거 설명한 거 이런 것들 뭐 안 보고서라도 다시 내가 이제 G단 합성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혹은 아니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F 합성 F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느낌인가가 되는 거라. 그냥 보면 이제 안 됩니다. 안 해보면 안 들어요. 이번에 합성도 그렇고 내가 봐서 100%낼 것 같은데 내가 문제는 안 봤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합성을 그렇게 얼마나 좋아하는 네, 합성을 그렇게 얼마나 좋아하는 내고 싶어가지고 안 나는 그걸 이제 꾹 참고 안 내면 안 되는 어제 묻었습니다요. 예. 그 다음 몇 번 할까요? 그 다음 다음 또 넘어가야 되나? 예, 여기는 몇 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니까 18번, 19번이 질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5번? 15번 어떤 게 안 되셨어요?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죠? 예, 제가 이제 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랑 똑같아? 그죠? 1대1 대응이죠, 그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인데 지금은 앞에 그 전에 이런 거 했었는데 기억나요? 이거보다 오른쪽, 이거보다 위쪽, 여기 구역을 꽉 채워야 되는데, 2차 함수에.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기억나? 너? 기억 안 나? 이렇게 알았어. 자, 기억나는 사람들도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이해는 할 수 있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아예 기억조차 없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까먹었을 수 있지. 이해는 해. 하지만 이제
하나씩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씩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랑 같은 녀석이라고 그랬어. 맞지? 그지? 그래가지고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X구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Y구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운데 직선 가지고 여기 구역을 꽉꽉꽉 채워야 돼. 꽉 채운다는 게 뭐냐? 요 세로선들도 막아야 되고 내가. 가로선들의 공격도 막아야 돼. 뭔 소린지 됨? 직선 하나로. 그럼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짠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짠짠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어. 직선을 하나 가지고 막는 방법은. 이해됐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둘 지나는 직선 혹은 이렇게 둘 지나는 직선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방금 그 한 것처럼 x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요 모든 구역이 y가 여기서부터 크거나 같은 요 모든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구역이 이 모든 구역을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등등으로 채워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역시나 여기도 네 여기서도 수많은 이거보다 위에 있는 수많은 가로선들이 공격할 거고 여기서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많은 세로선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직선 또는 곡선 하나만 가지고 막아요. 그럼 그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 혹은 여기를 지나는 곡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럼 그랬을 때 역시나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한쪽이 양수면 다른 한쪽도 양수여야 되고 물론 당연히 여기서 만나야 되고요. 비어있는 곳 없어야 되고 한쪽이 음수면 다른 한쪽도 음수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이걸 좀 이걸 좀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 요때 기울기를 A1, 여때 기울기 A2라고 하면 A1 곱하기 A2가 양수다라는 걸로 두 경우 모두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유리한 건. 1대1 대응이 될 조건 혹은 아니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하면 거의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건 무슨 뜻이야? 정의역도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왼쪽이. 공역도 어디야? y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이야.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 구역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곳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를 이제 꽉 하고 채우는 친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얘는 근데 선생님 아빠처럼 이렇게 어떻게 채워요? 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위로 볼록이고 아래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친구. 그러면 이래도 잘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변동되는 건 얘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그려보죠. 자, 이 친구는 꼭지점이 어디죠? 1, 그럼 1, 얼마야? 7인가? 오케이. 그럼 1,7. 1,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서 이런 친구예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럼 만약에 A가 여기쯤에 A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여기가 A라고 쳐보죠. 그럼 이렇게 썼을 때 A, A로 해가지고 잘랐을 때 나오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A를 잡았다면 여기가 그 파란 점이고 여기 구역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인지 됐음? 만약에 A가 이쯤 되는 모양이었다면 물론 이럴 리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쯤 A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돼요?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X도 Y도 모두 A가 이 친구가 A, A를 지나면서 나오는 모양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Y는 X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볼 겁니다. 저는 Y는 X를 기준으로 잘라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친구는 만나는 점이 존재하겠죠, 그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 X와 만나는 점.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아니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 되는 거예요. 그럼 즉 무슨 뜻이야? 여기가 3,3이고요. 여기 점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요 콤마 기준으로 잘랐다면 분명히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요? 이때는 요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쯤에서부터 쭉 하고 나오는 요런 모양. 그럼 얘가 1대1, 역함 1대1 대응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기준으로 잘라본다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이 함수가 요렇게 계속 그려질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한번 둘 중에서 누구? 이 친구인 거죠. 무슨 말이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앞에 것도 찾아보시면 그 양수 때 이렇게 올라가서 뻗어나가는 걸로 문제 있거든요. 예, 그거랑 위치만 싹 바꾼 거야,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유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푸는 거랑 저거 푸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같은 유형입니다. 예, 그다음 넘어갈까요, 여러분? 형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피곤해? 오늘 뭐 했니? 어, 응? 몰라? 이거 이래놓고서 나중에 하나도 모른다고 그럴까? 그러다 그거 이제 모른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일단 이번 주 목표가 유리함수까지 싹 다 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이번 주까지. 그래야지 다음 주에 무리함수를 조금 나가면서 복습을 하든가 말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진도는 무리함수까지 나가긴 해야 돼. 그러다 그건데. 뭔가 여러분들의 의욕도 뭔가 나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좀. 예, 아쉽네요. 열심히 해오시는 건 아닌데, 뭔가 좀 만드는 거는 약간 좀 진행 방식을 바꿔볼까?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한 거. 음. 일단 좀, 읽으신 많은 질문을 받아볼게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몇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16번. 네, 16번. 자, 16번.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이 자, 2, 마이너스를 꼭집적으로 하고 점 0, 마이너스로 지나는 이차원수 fx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강정식 거를 f 쌍 f x는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7을 모든 식으로 화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예,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 이차함수 있잖아요. 요 fx라는 친구를 갖다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fx가 있는데 말이야. 자, 여기 부분에서 요 fx 자체를 구하는 게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맞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넣어서 어차피 해봤자 해보면 뭐야? 4차 방정식 나오잖아. 맞지? 그지? 왜? 2차의 x 자리에 또 2차 함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그 4차 방정식을 풀고 싶으시면 그래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법 1번. 1번 방법은 직접 그냥 내가 노가다 뛰는 거예요. 어. 왜냐면 요 fx 구해보셨습니까 혹시? fx 어떻게 나옵니까? 요게 그러니까 일단은 x-2에 되고 마이너스 9고 얘가 0,-5로 지나가야 되려면 요거 되겠다 맞지 그지? 그럼 실제로 요게 fx니까 f 합성 f는 여기 x 자리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x-2의 제곱 마이너스 9를 집어넣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원생이 되죠, 그죠? 그럼 실제로 대충만 할게 대충만 해보면 최고차항 개수는 어차피 x제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곱 개수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대제곱 개수. 얘 해보면 있잖아. 봐봐라. 얘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뭐시기 나오겠지. 어차피 상성은 그럼 얘 제곱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차피 x세제곱은 x제곱이랑 얘 곱할 때밖에 안 나와.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x세제곱 어쩌고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 찾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4제곱 마이너스 8 x3제곱 플러스 뭐시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의 모든 근해합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의 d라서 답은 8이에요. 네, 답은 그냥 8입니다. 모든 근해합입니다. 근과 계수와 관계 짱 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의 의도를 한번 보자고. 이제 이렇게 대수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그래프 생각을 해보자. 이 f x를 t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있는가라고 보니까 f t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그 지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음. 좋아. 자, 그러면 t가 얼마의 때가 마이너스 5가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딱 보여. 어디 0일 때 마이너스 5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차함수는 놀랍게도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함수식을 안 구해도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얘는 x가 얼마일 때요? 당연히 4일 때죠, 그죠? 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그래프를 보니까 t는 0이거나 또는 t는 4일 때랍니다. 그럼 다시 그럼 원래대로 갖다가 얘기해보면 우리는 결국 무슨 x를 찾는 거예요? 아, 함수값이 0이 되거나 함수값이 4가 될 때의 x들을 찾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함수값이 0이 된다는 당연히 언제겠습니까? 짜잔, 짠, 짜잔, 짠, 이때 아니겠음?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제 알파면 여기가 벨타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 4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4. 그럼 4가 우리 마이너스가 몇이니까 3가 몇쯤 된다고 생각하자고. 그 y값이 4가 되는 거는 언제? 요때 감마와 요때 벨타인 거야. 맞아? 그럼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게 뭐야? 저 네 개 합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네, 제가 알파, 베타, 감마, 베타 쓴 거 보면 아시겠죠? 그죠? 예. 알파랑 베타는 둘 다 2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니까 더하면 그냥 4구에서. 얘네들도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더하면 4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4에서 답은 그냥 8이에요. 네. 그런 상이 되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저것 때도 많이 하는데요. 요런 비슷한 거는 이제 요러한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fx는 fx 요 교점을 만족하는 오 x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x이라고 해보자. 그럼 요런 걸 만족하는 x들을 합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요걸 t라고 바꿔보면 요게 ft는 t이거든요. 그럼 요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y는 ft와 fx와 y는 x 교점이에요. 그럼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왔을 때 그냥 요것도 다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친구를 이렇게 갖다가 생각을 하면 그냥 y는 x와 요 함수의 교점이거든. y는 x라는 게 요 친구니까 잘은 모르겠으나 x가 요때 x가 요때인 거야. 누가 t 값이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 t는 알파거나 또는 t는 베타라는 뜻이거든. 그때 만난다는 거. 그럼 이 얘기는 다시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fx가 알파가 되거나 fx가 베타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럼 다시금 알파가 될 때라는 건 요 높이가 될 때이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거죠. x값이 있는 거. 베타가 될 때라는 건 요게 높이가 베타이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요 두 개가 똑같이 이제 베타 값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수나 아니면은 뭐 합을 찾을 수 있다. 예. 자, 넘어갈까요, 여러분? 그러게, 요거 좀 하다가 거의 나야겠다고. 다음 질문 또 뭐있니? 8번이 18번 보겠습니다. 집합 S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래요? 1보다 떠나갔고, 100보다 떠나갔고, 100 이하의 9의 배수래. 오 마이 갓. 9의 배수라고? 예,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공집합이 아닌 부집합 X와 집합 Y에 대하여 얘는 6까지 되어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자, F에는 N을 7로 나누는 나머지. 자, 요 녀석으로 정의하자. 그런데 Fn은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값은 뭐겠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맞지, 그지? 맞지? 그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가. 그죠?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여기서 적당한 x를 뽑아낼 건데 뭔지 몰라. 맞지? 그런데 공역 y는 이미 나왔어. 공역 y는 뭐야? 0부터 0, 1, 2, 이거 뭐라 쓰는 거야? 0, 1, 2, 3, 4, 5, 6이야. 맞니? 네. 그러면 일단은 뭐야?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다 치역이어야 돼. 그러니까 7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녀석도 1인 녀석, 2, 3, 4, 5, 6인 녀석이 다 하나씩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이 이제 함수값으로 되니까 7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된 녀석이 다 한 개씩만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고의 배수들부터 조금 노가다 같지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부터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는 7의 배수라는 뜻이니까 네. 우리가 7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은 7n 플러스 1, 나머지가 1,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됐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9부터 생각을 해보죠. 9는 7로 나오면 나머지가 얼마죠? 네, 그럼 9는 여기 들어가요. 나머지는 쉬어들어요. 상황이야, 매년 보는 상황. 선생님이 많이 어떻게 해도 그래도 생기는 거. 경기가 생겨서. 내가 안 오르지? 자. 일단 좀 계속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결국은 나머지가 0부터 6까지로 나온 녀석들을 한 개씩 뽑아야 되는 거야, 한 개씩.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눠보자, 이 말이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9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18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죠? 그럼 7, 14 한 다음에 이제 뺀다고 생각을 하면 여태가 18은 여기 들어가겠네. 맞니?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27입니다. 27, 7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얼마 할 것 같아요, 나머지가? 그죠? 6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7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9의 배수라는 게 9K 꼴이라는 거야. 그치, 그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항상 어때? 7K 플러스 2K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요 2K에 대해서 얘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내가 1부터 자연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7로 나눠서 나머지는 2씩 증가하는 꼴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8, 뭐야? 2 증가하니까 8이야? 그럼 8은 어떻게 봐야 돼? 그지? 네. 1이죠. 그지? 8은 당연히 1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칸씩 계속 이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은 실제로 35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36이 들어가. 무슨 소인지 되셨습니까? 예.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9, 4, 36, 5, 45, 96에 54, 97에 64, 8에 72, 99, 81, 그 다음은 90, 그 다음은 99 이렇게 만들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100까지 이게 끝이죠. 맞죠? 그죠? 네. 그럼 실제로 한번 보자고. 보니까 해당하는 집합에 이렇게 원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한 개씩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가지수는 요거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얘는 두 개 있으니까 둘 중 하나 뽑으니까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그럼 실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라서 그러면 16이에요. 그래서 16개입니다. 16개. 와, 별거 없죠, 생각보다? 그냥 9부터 99까지가 풀어서 너무 얼마지 말면 돼요. 네. 예, 그럼 됩니다. 예, 더 있습니까, 혹시? 19번도 질문입니까, 혹시? 네. 19번까지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축구공원에서요. 네. 기억하고 미련을 판단하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고 일단 1까지는 이거, 그래, 한번 보자. 근데 어쨌든 뭐, 결국 했다 와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번. 자, 집합 1, 2, 3, 4인데 지금 보니까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거네, 그죠? 자, 로원 X. 자,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맞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녀석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족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족은 보면,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합성 Fx는 X라고 되어 있어요. 뭐야? X라는 친구는 지금 자기 자신이랑 합성해 보니까 한근 함수가 돼버렸네. 그치, 그지?
자, 그런데 F라는 녀석이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 그럼 당연히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그런데 그 녀석이 자기 자신이랑 합성했다는 합성함수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당연히 F의 함수는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뭔 이제 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몰랐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 같기는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그래서 어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뭐를? 자, F라는 함수가 오게 된다는 건 봐봐요. 만약에 자, FA가 B라고 하자. 그냥 아무 숫자나 그냥 대충 아무거나 넣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라고 똑같은 말인 거냐면 F, B는 A다랑 같은 말이라고 해서 이거 역함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F와 F 역함수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요게 이렇게 성립했다면 F 역함수에 대해서도 N을 집어넣으면 B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은 F 역함수에 대해서 B를 집어넣어주면 아이고요. 왜 떴어? 본함수에 대해서 B를 넣어주면 A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있습니다. 1, 2, 3, 4 1, 2, 3, 4에서 1이 만약에 2로 같잖아요. 그럼 1과 A와 B 역할이죠. 그럼 얘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려면 2는 반드시 1로 가야 되죠. 그래야지 얘들이 역함수를 만들어도 똑같이 된다. 이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3이 3으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똑같잖아요. 예. 그런 상황. 자기 자신으로 가던가 아니면 둘이 서로 크로스해서 가든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네. 자, 그대로 나누건 보겠습니다. 나누건 뭐라고 했냐면 집합 x의 어떤 원소 x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원소라는 건 뭐야? 여기 들어가 있는 1, 2, 3, 4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럼 어떤 그 하나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f x가 ex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아, 근데 요걸 할 수 있는 녀석을 생각해보면 어릴 때밖에 없냐면 F1이 2가 되거나 F2가 4가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 숫자가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걸 맞춰놓고 나서 저걸 하기가 조금 좀 그시기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자, F1이 2가 되는 그러면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친구는 1, 2, 3, 1, 2, 3, 4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1이 1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2는 반드시 1로 가요. 이건 고정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를 선택할 수 있을까 보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해도 1, 2, 2의 함수값을 가지면서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역함수가 똑같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좌우로 싹 뒤집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방향만 반대니까. 네, 그렇게 해도 똑같아지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 아니, 이제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 얘네는 이렇게 고정.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3, 4도 서로 크로스 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이거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거가 되거나 혹은 F2가 4가 되는 경우라는 거지. 그럼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데 2가 4로 가야 되는 거니까 4는 반드시 로 가. 이건 고정이에요. 그럼 당연히 제가 이제 또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바로 그냥 그림만 그리면 이렇게 둘 크로스하고 이렇게 둘 크로스 되는 것도 하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이 중에서 겹치는 함수가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같이 수업하요. 먼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F1이 2가 되면 그지? F2가 무조건 1이 돼야 되다 보니까 둘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는 없네. 만약에 둘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으면 중복되는 경우 뺐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바꿔.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3의 함수값과 역함수의 3의 함수값이 같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가족권 때문에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3이 자기 자신으로 가면 사실 할 말은 없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그지? 근데 3이 만약에 크로스되는 형태라고 하면 어차피 크로스되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된 함수값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습니다. 혹은 아니면 좀 그게 헷갈린다 싶으시면 제가 여기 그린 이 네 가지가 모든 경우거든요. 각 경우에 대해서 그냥 다 해보셔도 됩니다. 네. 이쪽 방향으로 읽으면 F,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역함수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셔도 이렇게 크로스되거나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면은 네, 3의 함수값이랑 역함수의 3의 함수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자, F1이 3이면 그러면 1의 함수값이 3이 되니라고 지금 뭐냐면 요거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라면 2의 함수값은 4냐 물어봤어요. 네, 맞네요. 이 경우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가능한 함수는 4개다? 네, 맞습니다. 4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4개라고 그냥 해본 거예요. 기억니은 디귿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하는 것도 몇 개 없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 조건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단어 조건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은 뭐 직접 해보든 뭐 말든 뭐 예, 그다음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거의 함수라는 함수 단원에서 난이도가 올라오고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내가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여기 부분에 잘 모르는 게 있었다면 특히 아마 그죠? 단어 조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면 요거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게요. 아니 지금 그지? 뭐 진도 이렇게 진도만 빼는 게 맞냐? 있겠지만 네 맞아 이게 맞아.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안 할 거면 주말 한번 나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안 할 거면.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미래주의 있어요. 이 국제 건설까지 예, 그럼 그 다음 포함되죠. 네. 실제 건설적인 왜요? 건설적인 멋있어. 왜죠? 이런 거. 시간은 괜찮았어. 어, 이거 지울 동안 갔다 오세요. 어, 이거 지워도 되니? 가져. 요거 아마 이거 오늘 오답을 못하지만 아마 200쪽 67단 2번 질문일 것 같아요. 그치? 이거 여기가 답장 안 나요? 됐어요? 거기 질문일 것 같은데. 요거 아마 얘는 거의 질문이실 테니까 67-2번은 하고 갈게요. 67-2번. 뭐 물론 이제 뭐 다 맞추셨다면 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요것만 하고 갈게요. 이거 어떤 질문이니까. 네. 자, 자연수 ABC에 대하여 151분에
상식력을 뭐라고 네,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래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얼마냐라는 얘기가 있어야죠. 예, 이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냐면, 요걸 적극 활용을 해줄 거야. 일단 원래 크기는 이것입니다. 예, I분의 B분의 1이 있으면 우리 범수도를 어떻게? B분의 1과 같이 이렇게는 B분의 2와 A분의 B와라 같죠, 그죠? 네. 요거와 같다라는 걸 적극 활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같을 거냐면, 당연하게도 36분의 191분의 1과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이 지금 얘와 같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 자연수만큼 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왜? 151이라는 걸 36으로 나눠보면 실제로 몫이 얼마 나오냐면 아가 4개 하면 딱 140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나올 거다 보니까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할 수 있을 거냐? 플러스 36 그렇지. 36분의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다시금 처음 나왔던 그 친구는 누구냐? 이 녀석은 그 다음에 7분의 36분의 1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7분의 36 그래서 자연수를 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 7분 35 플러스 1이 나오죠? 하나 둘 셋 어떻게 되겠다? 400 플러스 1. 그래서 일단은 그걸 고정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도 좀 가능해요. 요거는 그냥 덧다리로 알아주세요. 덧다리로 알아주시죠. 네. 유클리드 호세법이라는 걸로 갖다 볼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요것만 보여드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올려서 그 앞에 그냥 사실상 몫이잖아. 그지? 네. 네. 몫이잖아. 사실 떨어져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나눗셈만 이제 그냥 그립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보니까 자 151이랑 36을 갖다가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얘를 나눠볼 거 아니에요. 나눠서 이제 몫을 연결해서 있어. 얘를 보러 그럼 몫이 얼마인가? 몫이 얼마인가? 4죠. 그럼 4로 나누고 하면 140가 빼면 얼마나? 7나와요. 그 다음에 너는 그냥 그대로 내려가. 그럼 아까는 151을 36으로 나눴잖아. 이번에 얘가 더 작아졌잖아. 그럼 얘는 이걸로 나누면 돼. 그럼 얘 나눈다고 생각해. 그럼 몫이 얼마냐면 5입니다. 그죠? 그럼 7호 35니까 얼마 되면 1 나와요. 그럼 얘는 이번에 그대로 들어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1 나왔을 때 사실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물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나눴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이렇게 맞다고 되는 거긴 한데 예, 그게 아니어도 사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가 쓰셔도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를 요 모양들이 여기 나오는 제일 좋은 거죠. 그럼 크로스에서 그것보다 우리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지는 거 예쁘게 있어. 커지거나 길어지는 조금을 바꿔보시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분수식이랑 그다음에 오늘 아마 이대식까지 얘기하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거 마저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식의 값인데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지? 예. 아닌가? 대표 68번에 뭐 이렇게 나왔잖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는 거 그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두 번째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죠?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사실 모양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냥 뭘 가져가라는 거야? 얘가 지금 뭘 얻으라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 얻으라는 거겠죠, 맞죠, 그죠? 예. 그다음에 해보면 어떻습니까? x를 양변 x로 나눠주면 그래서 3 플러스 x분의 1은 0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x 플러스 x분의 1이 만 3이구나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은 그냥 나 곱셈 공식입니다. 예. 사실 다른 책에서 이런 유형 별로 없는데 굳이 넣어놨더라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x 플러스 x분의 1 나왔으니까 이거의 제곱이 얼마 해준대? 빼기 2 해주면 되겠다. 그다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세제곱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3배에 x 플러스 x분의 1이죠, 그죠? 응. 그럼 다섯 제곱 다섯 제곱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세제곱 이상부터는 외울 거 아니에요. 네. 세제곱 이상부터는 그냥 활용이에요, 활용. 네. 세제곱까지가 여러분들 공식으로서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제곱까지 외워야지. 이건 외우셔야 되고. 이제 네제곱이나 다섯 제곱, 여섯 제곱부터는 그냥 활용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아무리 뭐 해도 치원해도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랑 x세제곱 x세제곱분의 1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x4제곱 그다음에 x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겉다리로 남는 애들이 있잖아. 뭐 남아? 이렇게 둘 곱했을 때 x 남고 얘네들 곱했을 때 x분의 1 하나 남네요. 걔네들만 빼주면 되죠. 예, 그것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얼마 이제 됐어? 이게 이게 우리가 4제곱 더하기 4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4제곱 더하기 4제곱. 4제곱 더하기 4제곱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 그냥 우리 제곱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끝. 그럼 6제곱은 6제곱 더하기 6제곱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x는 6제곱 더하기 x는 6제곱. 당연히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어. 아니면 또 어떻게 해도 돼? 맞아. 한 것처럼. 여기다가 활용해가지고. 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x분의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이. 이제 7제곱, 8제곱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되죠. 또 7제곱. 8제곱이랑 4제곱 구한다는 하시면 되지. 네. 네.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네. 그다음, 그다음 비례식인데요. 비례식. 비례식도 사실 뭐 모를 건 없을 거라서. 비례식도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례식 푸는 거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매개 변수 쓰는 거랑 바리에리를 쓰는 거,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매개 변수 쓰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미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사실상 이미 은연중에 다 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네. 매개 변수는 무슨 뜻이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x 대 y 대 z가 2 대 3 대 5래. 그랬을 때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xy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이 z제곱이 뭐냐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느낌 오시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값을 뭔지 몰라. 그러면 4개 보면서 보통 K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많이 써요. K를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X, Y, Z가 2대 3대 5래. 근데 실제 값은 얼마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X의 값이 2K라고 하잖아요. 적당한 숫자. 야, 어쩌면 상수 K라고 하죠. 그러면 X 대 Y가 2대 3이니까 Y는 몇 K라고 하면 돼? Y는 3K라고 얘기해주면 딱 2대 3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다음 Z는 몇 K? 5K라고 얘기하면 되지. 맞음?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K라는 하나의 문자로 통일되네요.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친구는 뭐가 될 것일까? X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9K제곱, 그 다음에 Z가 5K니까 제곱 곱하면 25K인데 9배니까 플러스 50K제곱. 여기는 XY 제곱해서 2배니까 12K제곱이네요. 맞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일까? 여기 분자 계산해보면 이게 둘 계산 마이너스 5되니까 45거든? 그지? 그럼 12K제곱분의 45K제곱이야. 그럼 K제곱은 없어지고 12분의 40 올 거니까 3으로 한 번 더 약분할 수 있겠다. 얼마? 4분의 이게 뭐야? 네. 이게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제 아십니까? 네. 일단 혹은 아니면 어떻게도 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비슷하게. 자, 이걸 갖다 구하래. 예를 들어서. 네. 비슷하게 한번 보자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자 이렇게 나와고 이렇게 나왔어. 맞지? 그지?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갖다 해석할 거냐 이 말이야. 맞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지. 여기에서 얘네들의 값들이 같게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 녀석을 만약에 내가 비율하는 게 좀 편해.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x 대 y가 그냥 몇 대 몇이다. 3대 2분하라고 그냥 바로 해석해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원소인지 되셨습니까? 네. 그다음 여기 부분들도 비슷하게 y 대 z가 4대 7이구나 라고 해석한 다음에 여기서의 y에서 2와 여기서의 y의 4가 같게끔 나오려면 얘다가 2배 해가지고 이걸 6대 4로 만들어주면 같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x 대 y 대 z가 6대 4대 7이요라고 그냥 합석해버려도 상관없고요. 무슨 얘기 되시나요? 네. 혹은 아니면 그 모양을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합쳐버려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4분의 y가 되려면 2분의 10 곱한 상황이잖아. 맞지? 그지? 무슨 얘기 됐니? 그러면 여기 부분을 뭐로? 6분의 x는 4분의 y는 그럼 여기가 7분의 z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는 k로 바꿔버려도 상관없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니까? 6분의 x가 k니까 x는 6k가 되는 것이고 4분의 y가 k니까 y는 4k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분의 z가 k니까 z는 7k가 돼서 그렇게 돼 있대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거. 네. 가비를 몰라도 가비를 몰라도 그냥 생각해서 사실 웬만한 분들은 여기 이게 뭐죠? 네? 여기 이게 뭐죠? 뭐라고? 뭐좀 내기는 네, 4개 변수. 그러니까 x랑 y랑 z랑 서로 다른 값으로 이어주는 4개 칠을 x는 x대로 y는 y대로 z는 z대로 따로 놀고 있는데 걔들이 이어주는 4개 칠을 뭐만 있는지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들을 일단 푸는 게 일단 대다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일단은 요 문제 중에서 한번 좀 풀어볼게요. 한번. 네. 여기에서 보자. 여기 체크는 제가 안 풀어도 괜찮겠죠? 204쪽, 205쪽 밑에 있는 체크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시겠어요? 네. 예. 쓱 봤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쓱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안 들면 한번 풀어보시고, 생각이 들면, 뭐, 굳이 제가 봤었을 때 꼭 다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는 이제 206도 이제 69번이요. 보겠습니다. 네, 사실 달라질 건 없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69번에 지금 뭐라고 나오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x 플러스 y대 y 플러스 x대 z 플러스 x는 몇 대 몇 되면 5대 7대 6일 때 지금 뭐라고? 이거 x 대 y 대 z가 얼마인지 구하시고 이거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분의 x 제곱 y 제곱 x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단 x, y, z는 너무 알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그렇지. 지금 아무래도 x, y, z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알면 몇 k, 몇 k, 몇 k로 만든 다음에 대입하면 사실 끝나는 문제야. 뭔 말인지 됐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6을 만드는 거, 여기 위해서 이 친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가 5대 7대 6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4개 변수 k 한번 써봐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x 플러스 y는 내가 5k라고 그냥 얘기해보면 그럼 자동적으로 y 플러스 z는 몇 k라고 되겠니 얘들아? 네, 7k라고 하면 되겠죠. 자, z 플러스 x는 6k라고 하면 돼. 그럼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었을까? 그지? 이거 써놓고 안 쓰는 거지? 자, 이렇게 더하려고 해놨죠, 그죠? 그러면 왜 x, y, 2z, k, 10k. 아니,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k? 맞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그죠? 왜? 아니, x 플러스 y가 5k인데, 거기다 z까지 더하니까 2k가 됐대. 그럼 즉 무슨 뜻이야? z는 4k가 아니, z가 4k라고? y 플러스 z가 7k였는데, y는 3k인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비율은 2대 3대. 그러면 뭐 이거 그대로 갖다가 바로 집어넣어 볼게요. 바로 집어넣어 보면, 각각 위에는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4k 제곱, 다음은 9k 제곱, 다음은 16k 제곱. 자, 분모는 한 번씩 곱해보니까 2, 3, 6k 제곱, 3, 4, 2k 제곱, 4, 2, 8k 제곱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숫자만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26분의, 여기는 얼마? 29분의. 네. 예,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요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답이를 나가고. 답을 교과서에 문제에서 아, 네.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고, 시간이 그렇습니다. 안 나와. 네? 시간이 안 나와. 아니요, 가비엘이 문제는 어차피 다 4개 변수 K로 풀 수 있어요. 네. 4개 변수 K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가비엘이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엘.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비이라고 검색될 겁니다. 아마. 답이 이란 거. 그 이자이기 때문에 이가 사실 더 맞는 표현이긴 해. 네.
네. 한자어, 한자어. 일치할 때 그 이거든. 네. 네. 가비이라고 하는 비율을 더했을 때에 대한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자, B분의 A와 2분의 B와 F분의 C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적당한 숫자라고 보셔도 좋고, 뭐, 여기서 문자여도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셋의 비율이 같대. 예를 들어서, 뭐, 1분의 2는, 뭐, 3분의 6은, 뭐, 7분의 14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충 이런 느낌스. 오케이? 근데 이런 것을 같으면, 이건요, 뭐도 성립하면, 얘랑 뭐도 같아지냐면, B 플러스 E 플러스 F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얘네들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도 나타지냐면 여기에다가 적당히 상수배에서 무슨 뜻이냐 여기 분모 문자에 적당히 상수배에서 더해줘도 나타져요. 내가 여기다가 숫자 뭐라고 할까 L, M, N, N씩 곱해주면 이제 L, D분의 LA죠 그죠? 그다음 여기에 M씩 해가지고 M, E 그다음에 M, D 그다음에 여기다가 N씩 곱해서 NF, NC 이렇게 해도 비율은 같습니다. 무조건 같아집니다. 자, 이게 왜 됐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셋이 이렇게 비율이 같으면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비율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얘네들입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B분의 A는 B분의 B는 F분의 C가 같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들이 K로 같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A는 뭐라고? DK. 그 다음에 E는 DK. 그 다음에 C는 FK라고 얘기하면 되죠.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현재 K로 같은 건데, 그럼 누구도 얘도 K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A, B, C 셋중에 짠짠짠 넣어주는 거야. 그럼 A는 EK, B는 EK, C는 FK였어요. K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K로 묶어서 약분해보면 K라서 똑같습니다. 와,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0이잖아. 아니, 뭐야, 없어지잖아. 여기서 당연히 주의해야 될 거, D 플러스 E 플러스 F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배드나 수업 때는 좀 대단해서 또안 좋은 문제를 있어요. 쓰게요. 네, 이거 상수되는 것도 거의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DK, EK, FK 집어넣으시면 어차피 또 묶어주면 약분. 약분 부분다 통째로. 네. 별거 없죠? 이유는 별거 없어요. 네. 비유는 별거 없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꼭 이걸로 내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네, 좀 간단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보이세요? 네. 3분의 x 플러스 2y는
2분의 y-3z는 5분의 z 플러스 4x는 k분의 5x 플러스 7z가 되게끔 하는 k 값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방법은 첫 번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요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짠짜자잔 짠짜자잔 짠짜잔 얘는 생각하면서 있잖아. 그치, 그치? 첫 번째 방법은 그겁니다. 그냥 매개변수 K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첫 번째 그냥 매개변수. 자, 근데 K는 내가 여기다 넣어버렸네. 그치? 그럼 딴 거 쓰자. 매개변수 뭐 쓸까? M. 응? M. N? 네, N이 M. 그래요. 매개변수 M을 써봅시다. 그러면 얘네 셋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M으로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당연히 요거를 갖다 해보면은 x 플러스 2y는 3m,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z는 2m, 그 다음에 z 플러스 4x는 이제 5m이네,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적당히 잘 만들어서 뭘 만들면 되냐면 5x 플러스 7z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봤었을 때 한 번에 되는 게 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겠는데요? 생각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 그게 좀 힘들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연립 먼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x, y, z 중에 뭐 소거할까,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응? z 한번 소거해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2y는 3m 하나 놔두고요. 얘네들에서 z 한번 소거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서 z 소거시키려면 일단 3배 한 다음 나오면 되겠다, 그죠? 일단 3배 한 다음 나오면 12x 플러스 y는 내가 여기다 3배 한 다음 더했으니까 얼마냐? 17m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x나 또는 y를 소거시킬 건데 해보면 얼마냐면 여기다 2배 하면 되나? 24x 플러스 2y는 34m이니까 이제 뺀다고 생각을 합니다. 13x가 30이네요. 좀 복잡하게 나오네. 그러게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x랑 어쨌든 y랑 z가 뭐가 나오겠죠? 그죠? m 값으로 나올 거라고. 원마이 제곱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얘를 더했더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몇 m이 나왔어. 예를 들어 10m이 나왔으면 얘가 얼마면 되는 거야? 10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죠? 예. 원순위제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갔다가 얘기하는. 그래서 당연히 매개변수로 써도 되는데 보는 것처럼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네, m 값이 좀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지저분한 거지. m 값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네. 근데 만약에 갑이 애들을 쓴다 그러면 사실 솔직히 비슷합니다. 뭐냐면 여기에다가 분모분자에 여기다 분모분자에 여기다 분모분자에 몇 배씩 몇 배씩 곱해가지고 더해도 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분자에다가 몇 배 몇 배 몇 배를 해서 더해야 얘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가 y를 없앴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y가 소거시켜야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런 형식이 돼요. 엄마 이제 되니?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다 1, 여기다 마이너스 2, 다음 여기다 곱하기 1 하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럼 딱 더하면 이거 되죠. 네. 근데요. 네. 아니. 네. 그러면 분모분자에 요렇게 요렇게 해도 얘가 된다. 따라서 K는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가 3, 여기 4 더하기 1 더하니 K 값은 나옵니다. 네. 대신에 당연히 여기도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건 있어야죠. 여기서 얼마씩 해야지 요게 될 건가라는 거 부분들도 있어야지. 그치?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뭘로 풀어도 풀 수 있게끔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갖다가 적용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리고 관련된 문장은 여기에 없나? 여기에 없나? 얘는 없이 여기 앞에 안 보이네. 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나 볼 수 있고요. 한 문제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는 문제라서 요구하고 가겠습니다. 짜라잔. 여러분들도 은근히 종종 나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에서 보통, 대부분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실전에 다 던져 나옵니다. 야, 일단 후에 라고 던져 넣으면 보통 하나는 뭐예요? 근데 답이 두 개거든요. 네, 답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여기다가 조건을 맞추면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 예를 들어서 양수인 K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둘 중 하나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런 얘기가 만약에 없으면 보통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이 문제. 그래서 그 얘기만 좀 하려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던져 넣으면 이게 되거든요. 알아서 그냥 뭐 어떻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이거 비슷한 거 닥터제 같은 데서 좀 보지 않았어요, 그죠? 네, 사실 그게 수학화 이제 가비엘이 그쪽 문제랑 좀 이제 연관되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또 대단해가지고 한 거야. 예, 보통 이런 문제들 보시면 이런 문제라는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한 칸씩 한 칸씩 순환하는 듯한 느낌 있죠, 그죠? 네, 한 칸씩 한 칸씩 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비슷하게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비슷하게는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분의 3z 곱하기 2y 플러스 3z분의 x 는 3z 플러스 x분의 2y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똑같아. 꼭 숫자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 한 칸씩 밀어나가는 한 칸씩 밀고 그럼 이가 올라가. 그 다음 이가 내려오고 또 한 칸씩 밀어 이렇게 됐었어. 이렇게 같은 얘네들이 같은 제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건 답이를 하나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한다고 생각했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 이렇게 한 칸씩. 여기서도 당연히 뭐겠니? 이런 문제를 만듭니다. 확인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한 칸씩 밀어서 하는 이런 비례식 문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일 때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요거일 때는.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c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분의 c니까. 네, 마이너스. 여기도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따라서 어떻게 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래. 0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답이 얘기를 쓰죠. 그럼 얘네들의 값이 K로 같다면 답이 얘기를 쓰면 어떻게 분모끼리 더해도 분자끼리 더해도 같아진다. 그럼 더해지면 얘네들 어떻게 될 거야? 가만히 2A 플러스 2B 플러스 2C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그럼 얘도 K가 돼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죠. 따라서 K는 얼마? 2분의 1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푸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어,
0이라는 말은 없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마이너스 1로 쓰던가 혹은 아니면 셋이 똑같겠지 라고 생각해서 2분의 1이라고 쓰던가 둘 중 하나만 쓰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예.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양수 K래.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아웃인 거죠. 혹은 아니면 분모에 아니 뭐야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은 아니래 라고 나왔으면 이것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도 비슷하게 보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0이 되면 네, 대입해보면 어차피 비슷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 0이 아니면 답의 1로 갖다가 싹 다 더하시면 비율이 안 써. 이해됐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유리함수는 못 나가겠네, 그죠? 유리함수는 못 나가겠다. 더 이상은 안 나갈 건데, 네, 그냥 다음 시간에 뭘 할지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틀렸어.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요, 딱 유리함수까지입니다, 유리함수. 네, 유리함수까지고요. 네, 이건 좀 다른 시간에 설명할 건데, 그냥 대충 들으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유리함수라는 말은, y는 유리식, 네, 다항식꼴인데, 이제 다행히도 여기에다가 막 2차, 3차씩 넣으면 너무 어려울 거 아니야. 다행히 1차식분에 1차씩만 우리가 할 겁니다. 네. 다행히 우리는 어떤 꼴에 대해서만, 요런 꼴에 대해서만 공부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함수 중에서는 거의 제일 쉬운 편에 속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함수를 입장에서 명기래요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딱히 수능 때까지 딱히 뭐 추가적으로 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나오는 게 맨날 나오기 때문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게 맨날 나오는 거라서 사실 제대로만 공부해 주시면 수능 때까지 별로 그거 할 게 없습니다. 예. 사실 함수 자체가 좀 어려운 함수도 아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만 얘기할 거고요. 당연히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x분의 k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죠? 언제 봤어? 그죠? 반비례 그래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했잖아. 이렇게 됐었을 때. 1 집어넣어주고 1,2 지나고 2 집어넣어주고 2,1 지나고 하면서 그거 있죠, 그죠? 요거. 네. 얘가 유리함수입니다. 수학하지 않아. 얘를 이제 평행 이동하면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반비례 그래프를 우리가 그냥 다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중1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깊숙하게 다룰 겁니다. 네. 중1 때보다 조금 더 깊숙하게. 왜냐? 그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많이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요 선들의 명칭, 점근선이란 명칭이나 아니면 공역이랑 치역, 정역이랑 치역 같은 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건지랑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입는다는 것들, 기사들도 이런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룰 거기 때문에 중1 때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어려워할 거지만 그 외적으로 되게 특이할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할 줄 아시면 그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유리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내용 설명 다 마치고 꼭 해야 예정입니다. 이해되셨죠, 분들인지? 네. 그러니까 유리함수 우리가 뭐 별거 없어. 뭐 별거 없어. 무리함수도 별거 없어요. 네. 그냥 바로 뚝 떼면 돼요. 우리는. 별게 없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네. 뭐 일단 이렇게 아무리 그죠? 별거 없다고 호소해봤자 지금 나가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밑에 한두 문제 좀 풀어보시면서 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녹화도 여기까지만 해야지.